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간밤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닥도 85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 코스피도 1%가 넘는 상승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네, 오늘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들 그리고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내 종목은 언제 갈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받는 동안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 하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섹터들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멘트, 고래 관련주가 들떴습니다. 시멘트주가 1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오랜만에 또 2차 전지가 올라왔죠.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원전까지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픽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이사님은 원전 꼽아주셨고 이성우 차장님은 화장품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형주를 필두로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2차 전지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불면서 2차 전지주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긍정일지 부정일지 두 분의 의견 들어주시죠. 긍정. 저희 이미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빼박 긍정입니다. 긍정 그리고 부정이니까 그럼 일단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짝 상승일까요? 우선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네요. 네, 근데 우선 2차 전지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거 논하기 전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주도주도 지금 없고 어떤 순환매 장세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저가, 그러니까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섹터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과대납폭이었던 종목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오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업황에 대한 부분 또 그 어떤 밸류적인 측면으로 2차 전지주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대납폭에 의한 어떤 유동성 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섹터별로 종목 슬림화할 필요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또 이제 이 동박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이 유리기판 쪽에서의 모멘텀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을 중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뭐 계속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작년 이제 중반 넘어갔을 때도 연말이면 괜찮다. 또 작년 연말 때 되면은 이 올해 초에는 시장 그 반등할 거다. 이런 분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업황에 대한 반등을 또 얘기하지만 저는 가봐야 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중국과의 어떤 그 경쟁 구도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호락호락하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은 뭐 앞서서 이제 뭐 또 PNT도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중장기 전망으로 끌고 간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이 종목별로 추리는 전략 그리고 이 시장 전체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시장에서의 욕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은 왜 긍정에 가까운 중립을 주셨을까요? 글쎄요. 긍정에 가까운 중립은 안 팔아도 되니까. 아, 보유해보자라는.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 같으면은 무조건 팔아야죠.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간 싸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뭐 추가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중립, 긍정적인 중립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성창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수요적인 측면은 아직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를 안 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 초에 그 기억나실까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 잡았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 종목도 강세 보이고 2차전지 강세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적 받쳐주는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들 갔었고 근데 그때 전문가들 막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갔어요. 안 간 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리튬 가격이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전구체를 만들잖아요. 양극재 가격이 아직 바닥을 안 잡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술 단가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28달러, 지난달 4월달 28달러거든요. 27달러인가 28달러인데 지금 이번 달 4월달에 27인가 28달러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5월달이 아마 28달러 나올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우 바닥을 리튬도 그렇고 양극재 술 단가도 그렇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안 좋았다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지 좋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적인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공급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3대 악재 상반기는 역내깅 이번에 그 지난 4분기 때 양극재 기업들 재고평가세를 해갖고 손실 다 반영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배터리 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이 완전 다 해소가 됐느냐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반기에는 신재생 2차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은 미국 대선이 리스크잖아요. 바이든이 안 되게 되면은 신재생 어렵지 않겠나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배터리 셀 3세의 미국 증설 지금 정도 전기차 시장이라면 미국 증설이 도리어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나가게 되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말 그대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튬, 양극재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워낙 낙폭이 좀 과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반등 기대감이 나와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터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왕고래 테마가 정말 핫하죠. 오늘은 이 시멘트가 편승하면서 시멘트주까지 다 같이 또 올랐습니다.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멘트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둘 다 부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도 이 테마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차장님께서는 그때는 긍정이셨거든요. 네, 오늘은 또 부정으로 바뀌셨네요. 우선 지금 역시 뭐 테마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테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긍정을 들었던 이유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호재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좀 약간 과한 느낌은 좀 많이 좀 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부정을 드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여러 이제 뭐 원자재 관련 뭐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좀 빨리 잡힐 수 있을 만한 어떤 통로 이런 이 산유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로가 좀 명확하게 좀 있으면은 이걸 테마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실적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멘트주를만 얘기한다면은 지금 그 시멘트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뭐 건설 경도 좋지 않고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나 이런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레미콘이나 이쪽에서 발주나 여러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그 어떤 시추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올라오면은 어차피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오버슈팅은 분명히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멘트 주들도 많이 그 전부터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손해가 좀 크신 상황에서 갖고 있으면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손해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은 좀 제한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물론 건설 경기가 지금 계속 불황이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더하면은 뭐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업황에 대한 본업 자체가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되 두 분 다 일단은 이 관련 테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금요일장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네. 섹터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화장품주를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주춤했잖아요.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쵸. 지금 저는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시멘트주도 얘기했지만은 글쎄 뭐 어떤 테마적인 또 이제 변동성이 어떤 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가 싫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적주로서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을 들어가는 게 좀 편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화장품주들도 뭐 그렇고 뭐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좀 떨어졌을 조정을 가져오는 시기 때는 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봤지만은 조정받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좀 주가가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금 중소형 뭐 인디 브랜드, 그 다음에 OEM, ODM,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순으로 지금 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좀 매겨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중대형 중소형 브랜드든 대형 브랜드든 OEM, ODM 업체든 결국은 이제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주가 흐름 한번 눈여겨보고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원전주 꼽아주셨습니다. 원전주도 최근에 약간은 좀 잠잠한 테마이긴 한데 또 이럴 때 좀 봐야 될까요? 시작할 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있다가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잡게 되면은 또 이게 고점이 돼가지고 또 물리고 이렇게 반복이 맞아요. 되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은 조금 이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쉬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느긋하게 접근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갈 만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이용한 최근 수남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제가 원전 말씀드리면은 채팅창에 어떤 글이 올지 모르겠지만 네. 조정 시에 또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가면은 또 많이 가니까 또 못 사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캘린더를 만드셔가지고 갔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갔던 섹터를 한번 보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sek터들이 있다면 그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너무 길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은 갈 만한 부분들이 6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SM 프로젝트 이제 기공식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11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국 쪽에서 원전 관련된 그 협회와 그리고 기업단이 우리나라 또 방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갈 만한 그런 것들 다시 갈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 체코 같은 경우에 또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차례대로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전이 오늘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이제 장주 12시 기점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단기 뭐 변동성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지속되지 않음을 보게 된다라면은 원전은 다시 한번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조정시 매수하셔가지고 이슈에 대비한 단기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최근 시장을 좀 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최선호주로는 에너토크를 꼽아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체코 수주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영국 원전 사업단 방한 등 재반 등이 기대되는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원전 섹터 눈여겨보시고요. 최선호주로 에너토크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